이번 주에는 이번 이 책의 마지막 장인 27장에 있는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장에 있는 내용은 좀 새롭다기보다는 26장에서 했었던 거를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제는 예전까지는 어떤 유한한 구간에서 26장에 있는 거에서는 어떤 일변수 함수를 다루긴 다뤘는데 이 일변수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된 거냐면 이렇게 정의가 된 함수에 대해서 이 phi x가 뭐 언제 연속이고 뭐 언제 잘 정의가 되고 잘 정의가 되느냐를 보통 뭐 well-defined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적분이 잘 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겠죠. f가 적분이 잘 되냐, 그다음에 연속이 되냐, 그다음에 뭐 미분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f가 당연히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phi도 좋아지긴 하겠죠. 적분을 해준다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이상한 행동은 아니니까. 그래서 f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phi도 좋아질 텐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은 phi가 연속이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phi가 미분 가능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장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윗끝 2를 무한대로 바꿔놓은 이제 요 함수, 이제 phi를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이제는 phi가 언제 잘 정의가 되고 언제 미분이 잘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뭐 요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잘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변수 함수에서도 저런 이제 우리가 이상적분이라고 불렀던 이런 어떤 함수를 적분한다. 근데 어떤 a라는 고정된 숫자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다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그냥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유한한 구간까지는 적분을 잘 할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적분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떤 finite 인터벌 위해서 적분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뭐 숫자 r까지는 적분 잘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r에 대한 함수로 나타날 텐데, 뭐 a는 숫자라고 하면은 r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r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상적분을 계산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이렇게 정의를 한 거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무한대까지 적분을 한다 그랬으니까 얘도 사실은 안에 있는 함수를 보면은 x랑 t에 의존하는 변수 두 개에 의존하는 이변수 함수처럼, 뭐 이변수 함수긴 하지만 우리가 적분하는 변수가 t니까 사실 얘는 t에 관한 함수로만 볼 수 있고, x는 뭐 사실상 상수 취급을 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편미분할 때도 뭐 다른 변수는 상수 취급을 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상수 취급을 해버리고 나면은 그냥 얘도 사실상 일변수 함수니까, 그러면 뭐 적분, 이상적분에서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얘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거를 이렇게 r까지 적분한 다음에 r을 무한대로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26장에서 했었던 얘기들을 거의 그대로 다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상적분을 정의하고 나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전에 몇 가지 예전에 얘기를 했었던 이 전별 수렴이랑 이 균등 수렴에 대해서 이 이상적분에 대해서도 요거를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뭐 정의 자체는 똑같이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도 이 적분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사실은 phi라는 함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그냥 함수처럼 쓰긴 했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얘가 어떤 극한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r에 대한 극한으로. 그래서 얘가 이게 어떤 이 적분이 phi x로 수렴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x에 대해서 phi x 제로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얘는
전별 수렴으로. 왜냐면 그냥 처음에 이 phi x라는 거가 없고 그냥 요 적분만 있을 때 요 적분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사실 t에 대한 적분이긴 하지만 이게 결국은 x에 대한 식이 될 테니까 이 x에 대한 식이 점 하나 정해줬을 때 phi x 제로로 가면은 우리가 전별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식을 다르게 쓰면은 이제 두 개의 차이가 0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phi x 제로랑 요거에 적분식에다가 x 제로를 대입한 요 식을 빼보면은 이게 되니까 요 식도 자주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가 0으로 가면 포인트와이즈하게 수렴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R0를 고를 때 얘를 엡실론과 x0에 모두 의존하게끔 잡아야만 하는 상황이면 포인트와이즈 컨버전스고, 우리가 잠시 뒤에 얘기하겠지만 얘를 x에 무관하게 잡을 수가 있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유니폼 컨버전스라고 불렀습니다. 전별 수렴이랑 유니폼 컨버전스의 차이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R0를 고를 때 얘가 엡실론에만 의존하고 x0에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가 유니폼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0으로 가는 게 얘네들이 0으로 가긴 가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뭐 유니폼 컨티뉴어스나 뭐 유니폼 컨버전스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뭐 x에 무관하게끔 뭐를 잡아줄 수가 있으면은 유니폼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점에 의존하게끔 잡아야만 하는 상황이면은 그냥 전별 수렴밖에 얘기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적분의 차이가 두 개가 0으로 가니까 여기서 얘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도 점점 무한대로 가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고 있는데 얘가 점점 무한대에 가까워지니까 적분 값은 0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뭐 완전히 그 이유는 아니긴 하지만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면은 0이 되니까 어떤 얘도 비슷하게 어떤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고 있는데 점점 우리 적분을 시작하는 구간 자체도 점점 무한대로 가고 있고, 애초에 이 적분값 자체가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0으로 가고 있을 텐데 점점 이 아래 끝도 무한대로 가고 있고 위 끝은 이미 무한대인 상황이니까 이 적분을 해주면은 0이 된다. 그러니까 원하는 엡실론, 우리가 아무 임의의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해줄 수 있다. 다만 이 R0를 잡을 때 유니폼하게 x0에 유니폼하게 잡아줄 수 있으면 유니폼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뭐 적분 자체에 대한 표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했었던 뭐 유니폼 컨티뉴어스랑 유니폼 컨버전스랑 뭔가 느낌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뭐 사실상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적분식으로 쓰긴 했지만 어쨌든 극한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변수 함수에 대한 극한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랑 느낌이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유니폼 컨버전스 이런 거 얘기를 할 때도 어떤 대문자 n을 잡을 때 x에 의존하게끔 잡으면은 뭐 포인트와이즈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했고, 대문자 n을 잡을 때 x에 무관하게 잡을 수가 있으면은 유니폼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기에서도 다만 달라지는 대상은 R이라는 거. 왜냐면 여기에서는 n이 무한대로 갔으니까 어떤 대문자 n이 있어서 n이 n보다 클 때 뭐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이 n을 잡을 때 x는 어떤 구간 안에 들어가 있고, 요 n을 잡을 때 얘가 x에 무관하면은 유니폼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얘가 x0 뭐 점에 의존하면은 포인트와이즈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여기서 이제 r이 무한대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r0가 존재해서 r0보다 크면은 이제 뭐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얘를 x에 무관하게 잡을 수 있으면
유니폼 컨버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했었던 얘기들을 뭐 적분식으로만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하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예전에 26장에서 했었던 거를 거의 평행하게 똑같이 몇 가지 정리들을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27.2에 나와 있는 거는 우선은 뭐 증명도 당연히 하긴 하겠지만 내용도 먼저 이 정리해 있는 내용을 잘 보면은 우선은 F가 연속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파이라는 것 자체가 F를 적분해 준 거니까 이제 적분이 된다는 거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연속인 게 좀 연속이면은 어쨌든 적분 가능하니까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등장을 할 거고, 그랬을 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F가 어떤 G라는 함수로 눌리는데, 여기에서 눌릴 때 잘 보면은 얘가 X에 무관한 X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함수로 눌러주는데, 특별히 G가 적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책에도 써있긴 한데 뭐 바이오-스트라우스 M 테스트 기억나시죠? 여기에서도 어떤 fn이라는 함수를 눌러주는데 뭐로 눌러줄 수가 있었냐면 x에 의존하지 않는 애로 눌러주고, 얘가 수렴하면은 뭐가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죠? 그거랑 똑같이 그거를 그냥 함수로 바꿨다고 생각을 해도 뭐 아무 문제가 없겠죠. 얘도 이변수 함수니까 n과 x에 의존하는. 그래서 보통 fnx 이렇게 쓰긴 하지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얘도 뭐 당연히 충분히 이변수 함수로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x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함수니까 뭔가 이런 무한합에 대응되는 거는 당연히 이런 적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gt라는 어떤 x에 무관한 애로 눌러주고 gt가 적분 가능할 때, 적분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이상적분이 수렴할 때, 이상적분이 수렴하면은 얘도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증명 자체도 바이오-스트라우스 M 테스트에서 했었던 거랑 뭐 거의 똑같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얘가 유니폼 컨버전스라는 거를 보이려면은 그 앞에서 저 두 개의 차이를 뺀 얘만 잘 컨트롤해서 얘가 결국은 0이 된다라는 거를 보이면 되는데, 0이라는 거를 보일 때 이 R0를 나중에 잡을 텐데 R0를 X에 무관하게 잡아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할 텐데, 뭐 이렇게 하는 이유도 우리가 뭐 파이 X 뭐 마음속으로 아직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거를 얘기를 하려면은 파이 R이라고 하는 애를 잡아서 요거를 생각한 다음에 얘네 두 개를 빼준 거. 빼준 게 얘는 C부터 무한대, C부터 R까지 했으니까 R부터 무한대가 되겠죠. 얘가 0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뭐 이거 잠깐만 다시 쓰면은 제가 0으로 가면은 좋겠다. 근데 잘 뭐 보시면은 x에 대한 식들이니까 이제 이 r을 이제 무한대로 보낸다 그랬으니까 뭐 어떤 큰 r0가 있어서 r이 r0보다 크면은 제가 원하는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 R0를 잡을 때 얘가 X에 무관하게끔 잡아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유니폼 컨버전트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거를 보이려고 하는데, 얘는 아까 문제에서 이
책에 있는 정리에서 제가 얘는 우선은 이렇게 이거는 절대값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안으로 넣어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GT보다 뭐 정의역에 속해 있는 모든 S에 속해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GT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또 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유한한 구간에서는 뭐 이런 게 당연히 성립하는데 얘가 이상적분에서도 이런 게 성립한다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소관계가 적분이 대소관계를 여전히 유지해 준다라는 게 잘 알고 있긴 한데 이것도 이상적분에서도 여전히 성립한다는 거. 그러니까 fx와 gx가 어떤 유한한 구간에서 성립을 할 대소관계가 있을 때 적분을 해줘도 대소관계가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잘 알고 있었고, 특별히 이게 그냥 무한대까지여도 여전히 성립을 한다. 그러니까 b가 무한대여도 괜찮다 라는 거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이 이상적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소관계가 잘 유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정리해서 이제 얘가 수렴한다라 그랬으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x에는 무관한 애들이니까 엡실론보다 작아질 텐데, 그래서 얘가 수렴한다라 그랬으니까 그 얘기는 이 값이랑 이 값의 차이가 0으로 간다. 언제? r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냥 어떤 r0가 있어서 r이 r0보다 크면 쟤네들의 차이가 이렇게 써지니까 얘네를 엡실론보다 작게끔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요 r0에 대해서 그냥 얘가 엡실론보다 작은 거죠. 근데 당연히 이 r0를 잡을 때, x에 무관하게끔 잡은 거죠. 왜냐면 얘는 전부 다 t에 관한 식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r0는 x에 무관하다. 뭐 바이오 슈트라우스 M 테스트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네. 증명 자체도 똑같고 다만 식만 좀 적분으로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유니폼 컨버전트를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것도 뭐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겠죠. 딱 보면은 얘도 유니폼 컨버전트를 보여야 되는데 저기 안에 있는 식을 유니폼 컨버전트를 우리가 좀 이따가 쓸 거니까 얘라고 하면은 t제곱이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제가 t가 t제곱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얘가 뭐보다 작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gt라는 함수보다 작았으면 좋겠는데 얘를 뭐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 준 게 유한하게끔 해주는 gt를 잘 잡아줘야 되는데 뭐 뻔한 게 얘로 잡아주면 되겠죠. 왜냐면 얘 플러스 t제곱분의 sin xt가 뭐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그냥 x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얘가 0부터 1 플러스 t제곱분의 1 dt 해주면은 얘는 무한하겠죠. 아마 아크 탄젠트 같은 걸로 나와서 뭐 한 2분의 파이 같은 게 될 텐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GT를 잘 잡아주면 되겠죠. 뭐 바이오 슈트라우스 M 테스트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부등식을 최대한 샤프하게 써주는 게 좋겠죠. 이거를 막
너무 넉넉하게 써주면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연속 함수,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거는 얘가 어쨌든 유니폼 컨버전트 한다는 거를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 얘기는 뭐 유니폼 컨버전트 하면은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아까 앞에서 했었던 얘기는 파이가 잘 정의가 된다 라는 얘기였었고, 뭐 좀 더 나아가서 유니폼 컨버전트까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파이가 잘 정의가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였고, 그 다음에는 연속이다. F가 연속이고 얘가 유니폼 컨버전트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보인 내용이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은 파이가 잘 연속이 된다라는 것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했었던 그 26장에서 그냥 이상적뿐이 아니라 어떤 유한한 구간에 대해서 했었던 것도 똑같이 그냥 이상적분으로 확장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도 증명을 해보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일은 파이가 연속이다라는 걸 보여야 되니까, 연속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은 뭐 유니폼 컨티뉴어스 뭐 이런 얘기 아니니까 그냥 어떤 한 점, 아무거나 한 점 잡아놓고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이 델타를 찾아주면 될 텐데, 어떤 델타냐면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이 델타를 잘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유니폼 컨버전트인 거를 아니까, 파이가 유니폼 컨버전트를 아니까 파이 x가 유니폼 컨버전트 하니까 우리는 어떤 R0를 잡을 수가 있는데, 뭐 얘는 x에 무관한 R0를 잡을 수가 있는데, 무슨 R0냐면 R이 R0보다 클 때 저 적분, 좀 식이 이렇게 하니까 뭐 파이 Rx를 C부터 R까지 적었을 때 파이 X와 파이 Rx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R0가 존재한다. 근데 얘는 X에 무관하다. 그렇죠? 뭐 유니폼 컨버전트 하니까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근데 또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뭐 이거는 유니폼 컨버전트 하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파이 Rx가 연속이다. 얘는 앞에서 26장에서 했었던 내용에 의해서 얘는 연속. 왜냐면 F가 연속이니까. 유한한 구간에서는 우리가 연속인 거 알고 있으니까 지금 관심이 있는 건 어쨌든 그때 했었던 내용들을 여기 윗끝이 무한대인 경우에도 여전히 성립하겠느냐 하는 얘기니까 얘도 연속이 잘 된다. 그러면은 얘가 연속이니까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어떤 얘가 이거면은 파이 Rx에 대해서 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삼각부등식을 써서, 삼각부등식을 통해서 파이 X랑 파이 X0의 차이를 보고 싶은데,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거는 파이 Rx랑도 줄일 수가 있고, 파이 Rx와 파이 Rx0의 차이, 파이 Rx0 빼기 파이 X0. 근데 여기 가운데 있는 애는 이제 우리가 다 셋 다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겠죠. 가운데 있는 애가 엡실론보다 작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얘는 엡실론보다 작다. 왜냐하면 파이 R이 연속이기 때문에.
다음에 얘네 마지막 양 끝에 있는 애들이 엡실론보다 작은 이유는 얘가 유니폼 컨버전트 하기 때문에. 파이 얘도 마찬가지로 파이 x가 유니폼리 컨버전트 i에서 잡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델타를 결국 잘 잡은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쓰인 게 어쨌든 유니폼 컨버전스 하다는 게 뭐 중간에 쓰였겠죠. 쓰였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유니폼 컨버전트가 어디 쓰였냐, 지금 유니폼 컨버전트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이 R0를 잡을 때 x에 무관하게끔 잡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명을 한번 잘 떠올려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이 fn이 연속이고 fn이 f로 유니폼 컨버전트 할 때 f도 연속이다 라는 증명이랑 뭐 사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유니폼 컨버전트 할 때 내용을 잘 떠올려 보면은, 왜냐면은 구조적으로 그때 했었던 얘기랑 똑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를 생각을 했죠, 그렇죠? 얘를 뭐 이렇게 쓴다면은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인 거고, 얘도 또 파이 rx에서 fnx에서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었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파이 rx라고 하는 거를 새로 정의해서 r을 무한대로 보내고 있는 거니까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얘는 자연수에서만 무한대로 가는 거고, 얘는 r이 실수 전체에서 무한대로 가는 건데, 증명 자체에서 뭐 실수냐 자연수냐는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 함수열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 푸비니 정리인데, 이제 요 푸비니 정리만,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거는 이제 푸비니 정리를 어떤 유한한 구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에 26장에서 했었던 거는 이제 여기가 그냥 D라는 어떤 숫자일 때 얘기를 했었던 건데, 지금은 얘가 어떤 숫자가 아니라 어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일 때도 우리가 똑같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유는 극한 자체, 이 이상적분 자체를 우리가 극한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전 증명을 할 텐데,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f는 여전히 연속이어야만 하고, 왜냐하면 적분을 해줄 거고, 뿐만 아니라 푸미니 정리에서는 적분의 순서를 바꿔줄 거니까 x랑 t에 대해서 모두 연속이면은 좋겠죠. 그래서 이 영역 안에서 모두 연속이고, 그랬을 때 파이 x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은, 얘는 뭐 유니폼 컨버전트 하다는 거 우리가 보였으니까, 유니폼 컨버전트 하면은 이제는 적분의 순서를 잘 바꿔줄 수 있다. 적분의 순서를 이렇게 잘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게, 어쨌든 뭐 미적분학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적분이 잘 순서 바뀌면은 이제 많은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계산은 이제 그때 많이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계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뭐 증명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증명을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파이 x가 유니폼 컨버전트 한다. 파이 x가 파이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은 얘는 유니폼리 컨버전트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적분의 순서가 바뀐다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얘가 그냥 아까 어떤 숫자일 때, 고정된 숫자면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파이 r이라고 정의했었던 게 쟤는 그냥 r까지 적분을 한 거니까,
요거를 생각을 해주면 우선은 요거는 앞에서 했었던 정리에 의해서 성립을 합니다.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거 말고 그냥 어떤 r까지 적분하는 거는 잘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r을 잘 극한으로 보낼 수가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한대를 보냈을 때 이게 성립을 한다라는 거니까 보여야 하는 거는 얘가 요게 되겠느냐, 얘가 이게 되겠느냐 하는 거니까 어쨌든 뭐 왼쪽이 이제 오른쪽이 극한으로 나타난다 이거니까 둘의 차이를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A부터 B까지 C부터 무한대까지 얘네 둘의 차이 얘랑 C부터 R까지 A부터 B까지 이거의 차이를 생각을 해주고 싶은데 푸빈이 아까 우리가 여기 썼던 거에 의해서 요거에 의해서 얘는 앞에 있는 거는 그대로 놔두고 뒤에 있는 애를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얘의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고 이거는 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이런 직사각형에서는 푸비니 정리가 성립하는 거를 아니까 그때 했었던 거에 의해서 이게 유한한 직사각형에서는 다 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적분의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고 그러고 나면은 얘를 조금 더 심플하게 r부터 무한대까지로 그러면은 얘도 dt dx로 바꿔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요것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쨌든 얘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엡실론보다 작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상황인데 지금 얘는 이제 순수하게 x에 대한 함수인 거죠, 그렇죠? 얘는 순수하게 그냥 x에 의존하는 함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유니폼 컨버전스 한다라 그랬으니까 얘는 내가 유니폼하게 x에 무관하게끔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이 얘기를 뭐 해주고 싶은 건데 x에 의존하는 함수이고 여기서 근데 phi x가 유니폼리 컨버전트 한다라 그랬는데 i에서 이 얘기가 뭐였냐면 뭐 phi x랑 어떤 r0가 존재하는데 어떤 r0냐면 x에는 무관하고 x에 의존하지 않고 얘가 phi x랑 phi rx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 x가 i에 있기만 하면 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근데 요거를 다시 써보면 얘가 결국은 r부터 무한대까지 이거였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x를 r0를 x에 무관하게끔 잡아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적분 안에 들어가 있어도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엡실론만큼 줄일 수가 있으니까 잘 수렴한다. 그래서 푸빈 정리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뭔가 증명했던 게 많이 보이는 느낌이죠. 예전에 했었던 것도 뭐 fn이 뭐 연속이고 fn이 유니폼 컨버전트 하면은 적분과 극한의 순서를 잘 바꿔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방금 했었던 얘기가 그대로 쓰인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도 유니폼 컨버전스가 보장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분이라는 거는 각 점에서 적분한다 이런 게 전혀 아니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해주면은 뭐 괜찮은 건데 이제 그러면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얘가 엡실론보다 작은데 그때마다 뭐 r을 고를 때 x에 의존했으면은 적분을 한꺼번에 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다.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트가 보장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적분도 이 순서 바꾸는 게 안 됐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니폼 컨버전스가 보장이 되어 있어야만 여기서 얘를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푸비니 정리도 그냥 무한대까지 확장하는 것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이상적분에서 하는 얘기가 어쨌든 fnx랑 지금 다루고 있는 대상만 fn이라고 썼던 거를 전부 다 phi r로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phi rx가 r이 무한대로 갈 때 phi x라고 썼으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얘가 이건데 전별 수렴 함수 f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전에 했었던 거랑 똑같은 느낌이긴 한데 다만 표현만 예전에는 fnx로 썼던 거를 이제는 phi r로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phi r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적분을 통해 적분으로 정의가 된 함수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더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는 미분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예전에도 함수열에 대해서 미분 얘기도 많이 했었죠, 그렇죠? fn이 f로 가고 뭐 fn 프라임이 g 프라임으로 유니폼하게 컨버전트 하면은 뭐가 어떻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도 이것도 똑같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함수열에서 했었던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증명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예전에 감마 함수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감마 함수가 팩토리얼을 좀 일반화한 그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성질을 그때도 그게 뭐 연속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긴 했었는데 뭐 우리가 그때는 이렇게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지만 얘는 조금 많이 배웠으니까 그래서 감마 함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요것만 증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증명 자체도 예전에 함수열에서 했었던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 자체도 정리해 있는 내용 자체도 우선은 f랑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해 주는 게 연속이다. 왜냐하면 이 조건이 뭐 좀 굳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phi x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건데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싶으면 뭐 좌변은 당연히 phi 프라임이 될 거고 우변은 얘가 x에만 의존하는 애니까 뭐 이렇게 될 텐데 뭐 마음 같아서는 그냥 얘를 안으로 넣어서 뭐 이제 편미분이 될 테니까 그냥 피적분 함수를 미분해주고 싶은데 요게 잘 되냐 라는 얘기니까 뭐 당연히 만약에 phi가 미분 가능하고 뭐 상황이 되게 좋으면은 phi 프라임이 될 만한 후보는 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얘가 적분이 돼야 되니까 우선 연속이다라는 조건을 뭐 그렇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고 phi를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게 연속이다. 그다음에 전별 수렴 함수 존재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함수열에 대해서도 미분해준
따르면은 요 파이 얘가 전별 수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한번 미분해 주는 거. 미분해 주는 거는 유니폼 컨버전트 해야 된다. 얘도 유니폼 컨버전트 하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얘가 푸사이니까 결국은 푸사이랑 파이 프라임이랑 같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은 끝납니다. 이제 증명을 할 텐데 예전에 저는 계속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게 무한대가 아니라 어떤 고정된 숫자였으면은 다 된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때 썼던 거를 극한이 좀 더 포함되어 있을 때도 여전히 성립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해주려면은 유니폼 컨버전트가 어쨌든 많이 필요하다라는 게 주 내용이니까 이것도 증명을 해보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보이고 싶은 거는 푸사이랑 파이 프라임이랑 같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선은 x0부터 여기까지 푸사이를 적분을 해주면 푸사이가 뭐였냐면 A부터 C부터 무한대까지 U니까 그 적분할 때는 어차피 뭐 변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U를 더미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뭐 종종 하는데 어쨌든 뭐 어차피 적분은 뭐 없어질 애들이니까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어서 푸사이 U니까 푸사이 U는 VU의 UT DT DU가 됩니다. 근데 얘는 아까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연속이니까 우리가 안에 연속 함수가 들어 있으면은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 그랬죠. 얘가 뭐 미분된 형태긴 하지만 어쨌든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푸사이를 이제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해 준 게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연속이니까 우리가 방금 했었던 정리에 의해서 연속이니까 적분 순서를 바꿀 수가 있음. 그래서 적분 순서를 바꿔주면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꿔줬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 U를 편미분한 거를 다시 U에 대해서 적분을 해줬으니까 얘는 요 안에 들어있는 애 입장에서 보면 여기 안에 있는 애 입장에서 보면 T는 어차피 어떤 뭐 숫자일 테니까 뭐 U 입장에서는 T는 상수밖에 안 되니까 얘는 U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다시 적분을 해주고 있으니까 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얘는 fxt, 빼기 fx0 t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 이 등호가 성립하는 이유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또 문제에서 어차피 정리해서 연속이라고 해줬으니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뭐 잘 성립하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쓰면은 얘를 적분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이제 얘는 식이 생긴 형태가 아까 파이 x를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잠깐 다시 떠올려 보면 파이 x가 c부터 무한대까지 얘를 적분해주는 애였으니까 얘는 파이 x 빼기 파이 x 제로가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은 게 뭐냐면 어떤 함수를 뭐 적분을 잘 해줬는데 그게 파이 x에서 파이 x 제로 뺀 거다. 그러면은 얘도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파이는 이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하는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분이 잘 된다라는 거는 사실 쓴 게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죠. 왜냐면은 뭐 별거 없긴 하지만 앞에서 했었던 거에 의하면은 안에 적분해주는 이 피적분 함수가 연속이면 적분 순서를 잘 바꿔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쓴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잘 해줘야겠죠. 갑자기 푸사이를 푸사이를 어쨌든 적분을 해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는 이유는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푸사이랑 파이 프라임이랑 같다는 거를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해줄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푸사이를 잘 적분해주면은 파이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계속 적분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푸사이를 적분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푸사이를 특별히 더 적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푸사이가 지금 x에 대한 함수인데 얘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려고 보니까 적분 순서를 바꿔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이미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미분된 애를 적분을 하고 있는데, 이제 t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있으니까 뭐 더 이상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이제 적분 순서를 바꿔주면은 이제 u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u에 대해서 다시 적분을 해주는 걸로 바뀌니까, 그러면은 좋은 상황인 거죠. 미분하는 입장에서는 미분된 애를 다시 적분해 주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적분의 순서를 잘 바꿔주면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7장에 있는 내용은 제가 뭐 조금 빨리 하기도 했지만 앞에서 했었던 거를 잘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26장에서 어떤 유한한 직사각형 위에서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을 한쪽에 무한대인 거로 잘 확장을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적분도 우리가 원래 적분도 극한으로 정의가 된 거긴 하지만, 특별히 이 이상적분으로 나타나 있는 애는 이제 정말로 더 파이 r이라고 하는 파이 r이라고 표현하는 애의 극한으로 나타나니까 함수열로서 이해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얘를 파이 r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파이 r에 대해서 전별극한에 대한 얘기니까, 뭐 당연히 전별극한 얘기가 나와 있으면 언제 유니폼 컨버전트가 될까 라든지, 아까처럼 뭐 적분과 극한의 순서를 잘 바꿔줄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수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앞에서 했었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은, 지금 했었던 내용이 조금 복잡해 보일지라도 이제 스스로 한번 조금 써보시면은 함수열에서 했었던 얘기랑 똑같구나. 근데 다만 좀 적분이 등장을 한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 뭐 앞에서 했었던 두 개를 잘 합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7장에 있는 내용까지 해서 해석학 2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다 거의 다 감마 함수랑 뭐 몇 개 우리가 조금 안 하긴 했지만, 특히 뭐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조금 몇 개는 안 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하기는 했는데, 사실 뭐 이 책이 뭐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석학을 보통 뭐 모든 대학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보통 2학년 때 배우는데, 1년에 걸쳐 배우는데, 여기 나와 있는 책이 어떻게 보면 조금 내용을 적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장점이면 장점이고 단점이면 단점인데, 그래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도 알면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잠깐 소개했었던 어떤 뭐 다항식이 연속일 때, 얘를 유니폼하게 근사해주는 어떤 다항식이 존재한다. 그래서 뭐 바이올슈트라우스 근사 정리라든지, 아니면은 스펠링이 잘 기억 안 나. 아르젤라 아스콜리 뭐 정리라든지 몇 가지 다루고 있지 않은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면은 좋기 때문에 이 책에는 뭐 나와 있진 않지만 뭐 우리 해석하기 범위 내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을 만한 것들인데 책에 빠져 있는 내용들은 제가 추후에 기말고사 이후에 좀 녹화하는 식으로 해서 좀 보충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좀 빠져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떤 함수 공간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뭐 이제 이런 것까지 해서 그러니까 함수열이 정말로 왜 필요하냐 그냥 이거나 뭐 이중수열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는 n도 무한대로 가고 m도 무한대로 가는 상황인데 정말로 극한의 순서를 잘 바꿀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라든지 몇 가지 안 다루는 주제들이 좀 더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기말고사 이후에 좀 몇 가지 좀 토픽을 그래도 중요할 만한 거 우리가 뭐 단순히 임용 범위 이런 거를 조금 더 넘어갈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 알고 있으면은 여기저기 중요하게 쓰이는 내용이고 여기서 뭐 썼던 증명 테크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후에 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감마 함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그냥 그때 뭐 너무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서 그냥 감마 함수가 뭐였는지 뭐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세 번째 과제에 대해서 제가 뭐 간단한 코멘트들 뭐 채점 아직 거의 다 했는데 그 주로 좀 실수를 했던 부분이라든지 뭐 약간 조금 논리가 조금 부족한 경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